자연의 구성물질, 그래서 이제 신소재. 자연의 구성물질. 소재, 신소재. 그러니까 뭐 신자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신자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이 뭐 소재, 뭐 이런 재료란 얘기지. 이런 어떤 물건을 물체를 만들 때 쓰는 재료들이 있는데 새로운 신자니까 이제 새롭게 사용하는 뭐, 그지? 어떤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뭐 그런 소재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 하면은 뭐 초전도체라는 게 나옵니다. 초전도체. 응? 초전. 그래서 이 신소재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해. 초전도체라는 녀석의 특징. 그지? 특징.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거야. 자,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라고 돼 있지. 초전도체는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전도라는 게 뭐지? 도체 혹은 뭐 전도체. 전기 잘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이런 전선들 뭐 보통 구리로 만들잖아. 그럼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에 반드시 뭐가 나타나지? 저항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지? 근데 전류가 흐를 때 그 저항 때문에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저런 전열기구는 그런 저항을 겁나 크게 만들어서 전류가 흐르면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만드는 장치인 거잖아. 그지? 자, 초전도 현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초전도 현상.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특정 온도 이하에서 그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거야. 0. 현상. 이거를 초전도 현상. 꼭 기억해야 돼.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얼마가 된다고? 0이 되는. 자, 일반적으로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를 뭐라 하죠? 도체라고 하지. 도체. 맞지? 자, 그래프를 그리면은, 자, 여기를 가로축을 온도라고 할게. 온도. 그 다음에 세로축을 저항의 크기라고 합시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전선에, 우리 일반적인 전선에 사용된 구리와 같은 이런 금속 도체들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 저항이 커지는 경향을 보여요. 일반적으로. 알겠니? 니네 저항이 왜 나타난 거야?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구리로 만든 전선이다 그러면 구리 원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니? 구리 원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뭐 이제 이 대부분의 금속들이 이제 그 안에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서 이 자유전자들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고 연결하면은 얘네들이 일제히 같은 방에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는 원자핵과 전자들이 충돌하면서 가기 때문에 저항이 나타나는데 얘를 너희가 가열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전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겠냐? 더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많이 부딪힌다고. 그 결과 온도가 높아질수록 일반적인 우리가 도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도체라고 부르는 애들은 저항이 커져요. 온도가 높아지면.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저항이 작아질 텐데 지금 여기 그러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자. 거꾸로 가면 어떻게 돼? 저항이 작아지긴 하겠다만 0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0이 되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지? 않는데 초전도체라고 하는 애들도 똑같아. 일단 얘네들도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초전도체라고 하는 애들도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커져요. 자, 근데 지금 기울기가 어때? 굉장히 좀 급하지? 그럼 얘는 반대로 가봐. 반대로 가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저항이 점점 작아진다. 작아지다가 결국에 얘는 어떤 온도가 되면, 특정 온도가 되면 갑자기 저항이 0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런 애들을 초전도체라고 부른다. 그러면 그때 온도가 낮아지다 보면 특정 온도가 되었을 때부터는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0인 거잖아. 이 온도를 뭐라고 하냐면 임계온도라고 표현해. 임계온도.
그 특정 온도라고 하는 게 임계 온도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가 되면 그 전기 저항이 아예 0이 돼버리는 현상을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고, 그런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체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초전도체다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면 저항이 0이니까 어때? 기존의 전선은 니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르면 전력이 손실돼, 에너지가 손실되거든, 저항 때문에. 근데 초전도체는 저항이 0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초전도체로 전선을 만들면 전류가 흘러간 동안 에너지가 손실이 안 되겠지. 굉장히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온도가 너무 낮은 거야. 이 임계 온도가 뭐 영하 막 100몇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낮아요. 낮으니까 이거를 상용화하기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상용화해서 쓰기가 매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자, 거기 지금 보면 나오지? 그 그래프 중간에 하나 있지, 그지? 그래서 임계 온도보다 어쨌든 낮은 온도가 되면 저항이 0이 되니까. 자, 그럼 특징.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여기다 또 한 번 쓸게. 임계 온도 이하에서,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돼버려. 만약에 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전선 같은데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손실이 있다 없다?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거기 보면 나오지만 전력 손실 없이 그 전류를 멀리까지 수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다만 이렇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이 온도가 워낙 낮은 온도이다 보니까 그거를 두루두루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 뿐이다 하는 얘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봐라.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세 번째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지. 강한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발생하니까 이 초전도체를 굉장히 강력한 자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자석이라는 걸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게다가 저항이 없잖아.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가 흐르면 굉장히 강한 자기장이 생긴다고. 따라서 걔를 굉장히 강력한 자석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강력한 자기장이 생기고요. 네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요거 정리하자면 요게 적은 거야. 요게 초전도 현상인 겁니다. 요게 초전도 현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얘기하는 게 또 중요하거든. 자, 얘는 초전도체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이 있어. 자, 이것도 거기 옆에다 써.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이스너 효과라고 표현해. 마이스너 효과. 이거 애들 되게 실수 많이 한다. 이거 마치 그냥 얼핏 보면 뭐처럼 보여. 마이너스라고 보이지? 마이너스. 이거 틀리면 안 돼. 마이스너 효과라고 합니다. 뭐 한다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 그래서 거기 지금 그림, 그 왼쪽에 있는 그림 하나 나와 있지? 그림 하나. 그지? 자, 바닥에 말이야, 바닥에. 바닥에다가 몰라? 초전도체를 하나 이렇게 놓는 거야, 이게. 초전도체. 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석을 하나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자석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봐봐. 야, 우리 자석이 뭐 이게 N극과 S극이 있다고 치면, 니네 자석에서 뭐가 나오지? 자기장이란,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돼 있잖아. 봐봐. 여기가 만약에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해봐. 그럼 이 자석 주변의 자기장은 어떻게 되지? 얘는 자기력선이 N극에서 이렇게 나오거든. 나와서 뭐 이렇게 이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자기장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런데 초전도체는 그 자석에 의한 자기장, 이렇게 뭐 이렇게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뭐 한다고? 밀어낸다고요. 밀어낸다고. 이거를 얘가 따지면 얘가 이렇게 뭐야? 이렇게 뭐야? 밀어낸다고, 자기장. 그래서 이 자석이 초전도체 위에 뭐야? 떠있게 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마이스너 효과라고 한다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초전도체를 어디에 이용할 수 있냐면
자기부상열차 같은 거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 자기부상열차. 자, 선생님이 그 밑에 보면은 자기부상열차 원리, 그지? 그래서 그림 따로 넣어놨고요. 자기부상열차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어떤 전기를 멀리까지 보내는, 그지? 송전선. 송전선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병원 가서 많이 아플 때 쓰는 MRI 같은 데도 쓰이고요. 그지? 그 다음에 뭐, 핵융합 발전 같은 토카막이라고 하는 거,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쓰이고, 뭐 이렇게 된다. 송전선에도 이용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우리 병원 가서 MRI 찍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카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핵융합 발전, 이런 데 이제 많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부상열차는, 뭐, 거기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죠. 우리 이제 열차가 다니는 레일이 있을 거야. 야, 여기 레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 레일에 뭐가 깔려 있는 거야? 따지면 바닥에 자석이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석이. 자석이 깔려져 있는 셈인 거야. 맞니? 자석이 깔려져 있는. 거기 니네 그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봐봐. 열차, 지하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 밑에도, 이 밑에도 뭐야? 자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 가운데 초전도체를 이용한 자석, 이게 초전도 자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야, 봐봐. 레일 쪽에다가, 봐라. 레일 쪽에다가 N극 가면 얘네 서로 밀어낼 거 아니야. S극이, 요쪽이 S극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밀어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바닥에도 자석이 깔려있고, 열차 밑에도 자석이 있어갖고, 서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맞지? 또 있지? 또 있지? 응? 아, 그게 얘가 초전도 자석이니까. 참고 얘는 이 임계온도 이하가 됐을 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자석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걸 조절할 수 있지. 그럼 자, 여기가 N극에 떠 있지? 그럼 이쪽이 무슨 극 돼야 돼? S극이 되면 잡아당겨 줄 거 아니야. 가겠지. 가면 여기가 이쪽이 위로 가면 다시 N극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떠서 가는 거지. 빠르게. 이제 뭐 우리가 뭐 자기부상 열차의 뭐 자세한 원리까지 배우는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초전도체가 이런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이 될 수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라고? 이런 특징들은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일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일상생활 쓰기에 매우 어렵다. 왜? 이 임계온도가 어떻기 때문에? 매우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임계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를 찾아내려고 계속 연구들을 합니다. 그지? 그래서 그냥 이런 평상시 온도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애를 찾으면 대박인 거지. 정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일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높은, 임계온도가 높은 초전도체를 찾아내려고 연구를 계속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중간쯤에 보면은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임계온도가 높은 물질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를 뭐야? 찾아냈다 이거지. 그래서 1987년에 임계온도가 92 켈빈 이내까지 찾아냈어. 맨 처음에 발견된 초전도체는 임계온도가 4 켈빈이었어. 니네 4 켈빈이면 대략 온도가 몇 도야? 마이너스 270도쯤 돼요. 그지? 그런데 연구를 거듭해서 임계온도가 제일 높은 게 92 켈빈짜리까지 발견했다고. 이래도 몇 도야? 마이너스 한 180도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 갈 길은 먼 겁니다. 왜냐면 이걸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자기부상 열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얘를 계속 그 마이너스 이렇게 180도 이상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지? 아무튼 초전도체라는 발음도 안 돼.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다. 신소재 중에 초전도체라는 거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첨단 나노 복합재료 뭐 이런 말 나와요. 첨단 자료 복합재료. 첨단 나노 복합재료. 그지? 나노 소재라고도 표현하지. 그지? 첨단 복합 나노 재료 뭐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흔히 이제 나노 물질이다 이렇게 부르는. 나노가 어때? 나노가. 이 나노라는 게 뭐지? 굉장히 작은 거지. 어느 정도야? 야, 우리가 보통 10의 마이너스 3승을 뭐라고 표현하지? 니네 단위 같은 거 쓸 때 1000분의 1이야. 1m의 1000분의 1이야. 뭐라고 불러?
1밀리미터라고 하지. 밀리미터. 그지? 밀리미터. 밀리. 그지?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은 뭐라고 부르냐? 1밀리미터의 또 1000분의 1. 1마이크로미터라고 표현하죠. 1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예, 밀리미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9승은 이게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크기가 작고 이런 애들로 신소재 재료를 만들었다 이거지. 이제 그래서 고분자의 나노 입자를 첨가해서 기능을 강화시킨 고분자다. 이제 뭐 고대 그리스어인 난쟁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중간쯤에 가면 뭐 나노 복합재료의 뭐 특징들 거기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나노 기술을 적용한 첨단 신소재, 탄소 나노 소재라는 게 나와. 탄소. 자, 그 첨단 복합 나노 재료 중에서도 탄소라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나노 물질들. 이게 이제 나중에 화학을 배울 때는 화학에서는 이걸 탄소 동소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탄소 동소체. 라고도 이제 부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출발이 뭐가 되냐면은 니네 손에 지금 다 들고 있는 샤프들이 다 그 샤프심, 연필이 다 뭘로 이루어져 있지? 흑연이라는 애로 이루어져 있어요. 흑연. 자, 그 흑연이라는 녀석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냐? 봐봐. 무조건 탄소라는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인데, 자, 여기 선생님, 동안 이게 탄소 하나야. 흑연이라는 놈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흑연 어떤 구조냐면은, 니네 벌집 알지? 벌집. 자, 이런 식으로 탄소 원자들이 계속 뭐야? 공유결합, 이게 좀 삐뚤음하게 그려지긴 했다만, 탄소 원자들이 계속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그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벌집 모양이 결합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그 벌집 모양으로 결합되어 있는 게 여러 층이 쌓여 있어, 흑연은. 알겠니? 이 벌집 구조가 뭐라고? 여러 층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이렇게. 여러 층이, 벌집 이게 구조가 여러 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겹쳐져 있는 거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야.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야. 응? 이게 겹쳐져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집 구조인 애들이 여러 층이 층층 이렇게 다 겹쳐져 있는 게 흑연인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게 탄소로 돼 있다 그랬잖아. 자, 이 흑연을 봐보면은 요 가운데가 탄소인데 말이야. 니네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라고요? 4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럼 4개면 탄소는 몇 개랑 결합할 수 있다? 전자를 4개를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애들 4개랑 결합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어느 부분에 있는 탄소를 보더라도 탄소 하나가 몇 개의 탄소랑 결합하고 있니? 3개랑 결합하면 각각의 탄소 입장에서 뭐가 하나 남아? 결합하지 않은 전자가 하나 남겠지, 다 이렇게. 맞아? 그래서 니네 흑연은 이 탄소라는 비금속인데 전기가 통하는 이유가 전류를 흘리면 어떻게 돼? 이 전자들이 움직이면 전류가 통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탄소 나노재료, 이건 아니야. 근데 얘를 기반으로 이제 생각하자 이거지. 그러면 탄소는 이렇게 벌집 구조가 여러 층이 쌓여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니네가 힘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여기가 끊어지면서 니네가 필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니네가 여기서 얘들아 봐봐. 여기서 요거를 한 층만 떼어내는 거야. 이런 벌집 구조가 여러 층이 쌓여 있다 그랬잖아, 흑연은. 거기서 얘만 한 층을 떼어내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게 그래핀이라고 하는 애예요. 알겠니? 그게 거기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뭐라고? 그래핀이라고 해요. 니네 거의 첫 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어? 같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흑연에서 요거 얇은 거 한 층 떼어낸 게 그래핀이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봐봐. 그럼 그래핀이 요거 한 층이니까 그래핀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겁나 잘 통하지. 여기 전자들 하나 남는 것들이 전기 통한다 그랬잖아. 전기 잘 통한다. 전기 잘 통해.
자, 그 다음에 봐봐. 선생님 아까 흑연에서 얘기했던 힘을 가하면 있잖아. 여기가 끊어지거든. 요거 지금 선생님이 실선으로 그려놓은 거는 원자들끼리 결합하고 있는 거야. 이건 절대로 안 끊어져. 연간한 힘으로는. 그러면은 봐라. 그래핀이라는 애는 전기도 잘 통하지만 요거 한 층만 떼어내니까 매우 얇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얇은데 힘을 가해도 이거는 깨져 안 깨져? 안 끊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강도가 무지하게 센 거죠. 얇은데 강도가 무지하게 세. 강도가 매우 세다고. 강도가 매우 세. 그러면 어떻게, 야, 봐봐, 얘들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구부려도 어떻게 돼? 안 끊어진다고요. 안 끊어진다고. 강도 매우 세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어디에 이용이 된대? 거기 보면 그거지. 신축성과 유연성이 커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같은데 많이 쓰인다. 이거지. 그지? 그 공통점에 나와 있지만 철보다 100배 이상 강도가 크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지? 전기 전도도가 매우 크다.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그래핀 매우 얇으면서 강도 무지하게 세고 전기 매우 잘 통한다. 그래서 어디에 많이 이용된다고? 여러 가지 뭐 센서라든가 뭐 메모리, 그 다음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니네 요즘에 그거 나왔잖아. 갤럭시 뭐 폴드 나왔잖아. 그런데 이런 그래핀 같은 게 쓸 수 있다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니네 LG에서 나오는 그 TV 뭐 있어? 롤러블 TV 있지? 바닥에서 쫙 TV 올라오고 돌돌돌돌 말리면서 쫙 내려가. 그런데도 이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이런.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핀 얇은 게 한 층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걸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원기둥 모양으로 말어. 그게 탄소 나노튜브라고 합니다. 탄소 나노튜브라고 불러요. 알겠니? 탄소 나노튜브.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로 그래핀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니까 이거지. 예를 들어서 이 종이 한 장이 그래핀 한 층이라고 한다면, 이걸 이렇게 뭐야? 동그랗게 원통 모양으로 말려 있는 게 탄소 나노 튜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알겠지? 그럼 얘도 특징은 비슷하지 않겠니? 어차피 그래핀을 동그랗게 말아놓은 거니까 전기는 당연히 잘 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쨌든 강도는 매우 세겠지. 맞지? 거기 공통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비슷해. 얘도 전기 잘 통하고, 응? 전기 잘 통하고, 강도가 매우 세고, 응? 그래서 어디에 많이 이용되는데? 평판 디스플레이라든지 나노 섬유, 뭐 나노 집게 뭐 이런데, 그지? 뭐 나노 섬유라든지, 뭐 나노 집게, 뭐 이런데 이용이 된다. 뭐 요 정도 기억해두면 될 것 같아. 근데 자, 이 흑연이 됐건 그래핀이 됐건 탄소 나노튜브가 됐건 얘네들은 전부 어떤 원소로만 돼 있다? 탄소로만 돼 있지. 그래서 만약에 화학식을 써라 그러면 흑연도 그냥 원소기호 C라고 쓰면 되고요. 그래핀하고 탄소 나노튜브도 그냥 C라고 쓰면 돼. 자,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할게요. 흑연 분자야 아니야? 분자 아닙니다. 분자는 그냥 몇 개 원자가 결합해서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무수히 많은 탄소 원자가 이런 구조로 결합한 것 뿐이거든. 자,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다 뭐는 아니다? 분자는 아니다. 자, 이런 애들 뭐라고도 부르냐면 호돈수 물질이라고도 불러. 화학에서는. 그치?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플러렌이라는 애가 있어. 플러렌. 자, 일단 플러렌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자, 이렇게 써. C60이라고 써. 또는 뭐 C70이라고 쓰거든. 그럼 이렇게 썼다는 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지? 탄소 원자 60개로 이루어진 얘는 분자란 얘기야. 분자. 알겠니? 다른 애들과 달리 플러렌은 뭐다? 분자야. 분자. 이제 분자. 그래서 거기 보면 탄소로 이루어진 공 모양인데 얘는 따지면 분자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어떤 모양이냐면은 약간 축구공 모양이야. 오각형과 육각형 구조가 계속 반복돼서 배열되어 있는. 그지? 그러면 봐라. 예. 탄소 원자가 이렇게 오각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요 꼭지점에 탄소 원자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리고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육각형, 뭐 이런 구조가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 따지면. 그럼 얘도 지금 일부만 선생님이 그렸다만, 뭐 이렇게 이제 플로렌 축구공 모양 일부만 그린 거다만, 어떤 탄소를 보더라도 어때? 탄소 하나가 주변 탄소 몇 개랑 결합되어 있다? 3개랑 결합되어 있습니다.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탄소 하나가 주변 탄소 3개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플로렌도 마찬가지로 탄소 하나가 주변 탄소 3개랑 결합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도 여기 전자가 남으니까 선생님 얘도 전기가 통하겠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얘는 분자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대신에 이 축구공처럼 생긴 분자 안에다가 어떤 금속을 집어넣으면 그때는 전기가 통할 수 있어. 거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빈 공간에다가 금속 원자를 첨가할 시에 초전도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데도 이용이 되고요. 이제 금속을 요 안에다가, 요 공 안에다가, 공처럼 생긴 거 안에다가 금속 원자를 내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그 녀석으로 인해서 전기는 통할 수 있지, 그냥 얘는 분자기 때문에 전기는 안 통한다.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데 이용이 되고요. 초전도체 같은 데 이용이 되고, 뭐 그 외에도 뭐 의약품, 전자 분야, 윤활제 뭐 이런 데에 많이 쓰인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뭐 윤활제, 뭐 의약품, 그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전자 기기들 뭐 이런 데 그냥 이용이 된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흑연으로부터 파생된 거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플로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꼭 구분해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 얘네들은 분자가 아닌데 얘는 분자다. 요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걸 첨단 나노 소재, 대표적으로 이제 탄소 나노 재료, 탄소 동소체라고도 부르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살펴봤다 이거야. 그 다음에 신소재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 말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니까 자연을 모방해서 신소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그래서 나오지? 한두 개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이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가장 대표적인 뭐가 있는 줄 아니? 니네가 다 입고 있어. 니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찍찍이 있지,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 벨크로 테이프도 뭐야? 그 자연을 모방해서 만든 거야. 우리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잖아. 니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 사니까, 이제 아파트에 사니까는 뭐야? 그럴 일이 별로 없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이렇게 막 풀밭에 뛰어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풀밭에서 한참 뛰어다니고 올다 보면은 꼭 옷에 뭔가 이렇게 하나 달려있어. 손으로 떼려면 잘 안 떼죠. 근데 그 녀석을 이렇게 잠깐, 이게 어떤 식물의 씨앗이야. 근데 그 씨앗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갈고리 모양이 있어갖고 되게 잘 달라붙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벨크로 테이프를 만든 겁니다. 그죠? 벨크로 테이프. 거기 보면은, 거기 개 털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식물의 모습을 모방해서 벨크로 테이프를 개발했다 뭐 이런 거 있고, 그지? 그 다음에 니네 바닷가 절벽, 해안가 절벽에 붙어 사는 조개들 보면은 파도가 그렇게 치는데도 어떻게 돼? 바위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지잖아. 홍합 같은 애들. 그러니까 그 홍합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물이 그 바위하고 접착을 해갖고 안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그 성분을 이용해서 강력 접착제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소재들이 있다. 뭐 벨크로 테이프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왜 우리 우산도 보면은 겉부분. 그 다음에 이제 요즘 흔히 우리나라 요즘 중년 아저씨들, 아줌마들 제일 많이 입고 다니는 옷이 등산복 아니에요. 등산복에, 지금 니네가 입고 다니는 옷들도 기본적으로 방수 기능이 있잖아. 물방울이 떨어지면 그냥 또르르 굴러내리지. 이게 어디서 차가 난 걸까? 연잎에서 연잎. 니네 그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연잎 같은 거 우산 대용으로 쓰고 다니기도 했거든? 근데 이 연잎의 표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면에 굉장히 거의 나노 수준의 크기로 이렇게 미세한 돌기들이 겁나 많이 나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그 물방울도 그냥 튕겨낼 만큼 아주 미세한 애들이 있어. 요걸 이용해가지고 그 연잎 표면에 있는 그 미세한 돌기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방수가 되는, 그지? 방수 재질의 어떤 옷들,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한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 아까 벨크로 테이프는 아마 독고마리의 열매일 겁니다. 독고마리 씨앗. 그게 이제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벨크로 테이프를 만든 거고, 연잎의 이제 표면 돌기를 이용해서 방수 재질의 옷을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해안가 절벽에 붙어있는 조개, 홍합 같은 애들에게서 나오는 약간 실 모양의 어떤 그런 분비물 소재를 이용해가지고 강력 뭐 접착제를 또 만들기도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더 써져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의 원리를 모방해서 그거 가지고 또 신소재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 신소재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고, 그 뒤에 보시면은 이 문제를 같이 첨부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수업한 거 가지고서 얼추 대부분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못 풀겠는 거, 모르겠는 거는 표시해 갖고 와서 다음 시간에 꼭 질문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해갖고 좀 간단하게 테스트를 또 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공부를 좀 해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